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저는 늘 저희 엄마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무척이나 뛰어나신 분이죠. 저와는 다르게 엄마는 겁도 없으시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취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는 느낌이 늘 들었어요. 대학생 때는 여성 인권 관련된 수업도 찾아 듣고는 하셨던 분이죠. 그럼 저희 엄마께서는 손재주까지 주우셨어요. 반찬 가게를 시작해 음식점을 내시더니 나중에는 음식점도 오전까지 내실 정도로 사업 소환이 좋으셨고 그 후에는 가게를 더 늘리기보단 밀키트 납품에 또 관심을 보이시더니 밀키트 납품으로까지 사업을 키워나가셨죠. 연 매출만 100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사업이 무척 잘 된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그런 성격을 빼닮지는 않았고 안정적인 것을 좀 더 추구하고 좋아하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 밑에서 하고 싶은 것들도 원 없이 하며 자라면서 작은 꿈도 하나 키워나갔어요. 어릴 적부터 꿈꾸던 직장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저 역시 꿈꾸던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랑도 많이 받고 살아 직장 선후배님들과 관계도 좋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좀 친하게 지냈던 여자 선배로부터 한 남자분이 소개받게 되었어요. 아름 씨, 남자친구 없다고 했지? 나 친구가 이번에 지인 하나가 자기 외롭다고 하면서 여자 소개해달렸다면서 괜찮은 사람 찾고 있다더라고. 아름 씨, 한번 만나볼래? 치과의사래네. 선배님은 나이가 엄청 많으시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 남자친구와는 이제 거의 2년째 사귀고 있는데 혼자 놀기도 재미있지만 조금 심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것은 조금 불편하고 걱정돼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괜히 상호간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주선해준 분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도 결국은 지인들 한 달이 지나면 나와 나아간 사람이기에 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름 씨가 엄청 이쁘다고 해서 남자친구 얼굴을 꼭 봐야 한다고 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후로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건 예비 신랑과 저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던 계기였어요. 그분은 전형적으로 잘 생긴다기보다는 말끔하게 생긴 분으로 무척 좋은 인상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직장 선배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 재어요. 나 또한 가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단둘이 만나는 건 어색할 것 같은데 어쩌다 선배한테 매달려서 선배랑 소개해주신 분이랑 해서 넷이서도 가끔 만났어요. 나이대가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 그 뒤로도 종종 한 번씩 만나서 놀았고 어떨 때는 저랑 남자친구 직장 선배 이렇게 셋이서도 술도 먹고 맛집도 가고 했었죠. 남자친구와 제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딱 하나 문제되는 건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죠.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의사들을 두었다 하는 사실 하나에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던 분이었어요.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같은 말씀을 하시고는 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진 않으셨어요.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 듣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딱히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고요. 다들 연애하실 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집안에 일이 있는 게 아니라서요. 굳이 부모님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 저희 커플도 그랬어요. 그러니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 수 없었고 관심도 없었죠. 그냥 막연하게 결혼 이야기 나오고 가끔 상상하고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 되고 싶고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만큼 썼죠.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신탄했어요. 그렇게 2년을 연애하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를 배웠던 적은 한 손에 꼽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거리를 두고 조심하시는 듯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2년을 만나고 나서 결혼 이야기가 좀 살짝 오갔더니 그때부터는 뭔가 저를 며느리 대하듯 하시더라고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은근슬쩍 나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뭔가 말로 딱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말과 행동에서 잉스러운 부분들이 가끔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콕 집어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나중에 예비 시어머님이 먼저 선을 넘는 말들을 하시더군요. 우리 현수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모라지 엄마 기대에 부응하게 했다고 의사까지 된 효자야. 효자 아름이, 너도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혹한 거 없지 않을 거 아니야? 명색의 의사 부인인데 회사 다니면서 돈 몇 푼이나 번다고 괜히 밖으로 나돌아다녀서 줄 거 없어. 현수벌이가 마땅치 않아 그런 거 아니냐. 괜히 그런 소리 들으라. 이 결혼 전까지는 회사 다녀서 결혼자금 착실히 모으고 결혼하면 그땐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해 내줘야 한다. 여자 바깥을 오래 해봤자 두세다 소리나 듣고 써먹을 때 하나 없어. 그래도 내 남편 아침은 차려 먹여야 되지 않겠어?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 짧은 몇 마디에 얼마나 무례한 포인트들이 많던지요. 제 직업은 돈 몇 푼 벌지도 못한다 폄하하시고 멀쩡히 직장 다니고 있는 셔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만두라 간섭하시고 아침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라는데 그놈의 아침 타령. 결혼을 하게 되면 이라고 만약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아직 확정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부터 저를 며느리 취급하시며 이래라 저래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예비 시댁은 없는 형편의 남자친구 하나 힘들게 치대 보내서 간신히 치과 의사 하나 배출한 집안이었어요. 무척 가난했고요. 남자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전부 해줘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님이 제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니 솔직히 뭐라 반응을 해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저 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와 집 앞에서 헤어지고 들어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늦은 시간인데 걸려오길래 누구인가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아름아, 너 아름이 맞지? 나야. 나 아니 예비 시모 현수 엄마 모르는 번호라 몰랐니? 글쎄, 예비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제게 전화를 건 거였어요. 당연히 놀랐죠. 남자친구가 알려줬나 그랬으면 나한테 말했을 텐데.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찝찝한데 티를 낼 수 없으니 애써 밝게 받았어요. 아,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제 연락처는 현수 씨가 알려드렸나 봐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현수 몰래 좀 봤어. 기분 나쁜 거 아니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부탁할 게 좀 있어서. 남자친구가 제게 말도 없이 제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해도 기분이 나쁠 일인데. 남자친구 휴대폰을 몰래 뒤져 제 연락처를 알아내 남자친구 모르게 제게 연락을 하시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 한들 기분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기분 나쁜 건 아니지라고 의미 없는 질문을 하시면서 뒤늦게 예의 차리는 신용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기분 안 나빠요 하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뒤에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니 현수랑 너무 늦게까지 있는 거 아니니?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는데 아름이 내가 현수 늦게까지 데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현수가 내가 너무 착하니까 다 너한테 맞추느라고 피곤해도 피곤하다 말도 못하고 그저 너 좋을 대로 밤늦게까지 붙어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다음날 얼마나 피곤하겠어. 일찍 좀 들여보내고 그래?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에 너무 밤늦게까지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2년째 연애 중이라 저희도 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랑은 주에 한 번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노느라 맨날 늦게 들어온다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걸 당연히 저랑 데이트하느라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머니, 근데 저희 그렇게 자주 안 만나는데 저희 오늘 2주 만에 만난 거예요? 현수 씨가 맨날 늦어요. 집에 늦게 들어와요. 그거 저 만나느라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놀다 늦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현수 씨가 저 만나고 왔다고 그래요? 아니 그래? 아니,
현수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오해했나 보네. 그래. 그래, 아무렴. 아름이 갈아서 잘하겠지? 미혼인데 여자가 행실 팔고 뭔가 짐도 팔라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그만 잡히지. 아유, 알았다. 현수한테는 내가 전화한 거 비밀이야. 말하지 말고 이건 우리 둘만 비밀이다. 그래. 얼른 쉬어라. 그와 별개로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아나무인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집이 막 못 살지 않는 집이라는 걸 알게 된 뒤였죠. 남자친구도 결혼 이야기가 오간 뒤에서야 우리 집에 한 번 인사를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해서야 제 집안의 경제적인 배경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딱히 말하지 않기도 했고 씀씀이가 큰 편도 아니라 전혀 그런 티가 안 나서 몰랐다고 했어요. 아름아, 너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이고 왜 말 안 했어? 이게 뭐라고 말을 해. 엄마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산 건 사실이지만 근데 엄마가 그런 건 굳이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나는 그런 말 잘 안 하고 살았어. 아니, 나 부자야. 우리 집 잘 살아. 뭐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해? 그것도 웃기고 놀랐어. 조금 더 씀씀이나 옷차림 이런 것도 내가 티를 안 낸 거야 아니면 내가 명품인데 몰랐던 거야? 아예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무슨 명품. 엄마가 성년의 날이라고 사준 가방 딱 하나 빼고는 명품 뭐 없어. 당연히 없으니까 현수 씨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 근데 우리 집이 잘 사는 게 우리 사이에 문제가 돼요? 아,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 사이는 달라질 거 하나 없어요. 근데 그냥 너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려서 어안이 좀 벙벙할 뿐이에요. 우리 엄마가 아들 의사라고 아주 콧대 높아서 혹시나 자기 나한테 시집 오고 나서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엄마한테 절대 콧대 높이지 말라고 단속을 시켜야겠네요. 남자친구가 웃으며 농담식으로 이야기했던 거였고 저도 웃으면 넘겼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정말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남자친구 집에 종종 놀러가면 자꾸 저한테 직장 그만두고 내조해야 된다. 요리는 좀 할 줄 아는 거 있느냐? 없으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신부 수업 들어라 이런 소리를 하곤 하셨는데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 온 뒤로는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더군요. 오히려 자기 아들이 저희 집안 덕 보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한 모양이셨어요. 저한테 어찌나 살갑게 굴면서 전에는 아르마 아르마 하시던 호칭까지 우리 며느리로 바뀌셨죠. 참, 남자친구만 놓고 보면 너무 좋은데 이런 시어머니라니 결혼을 해도 되나 걱정도 되고 망설여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음흉하게 일꾸미는 사람보다야 이렇게 투명하고 단순한 사람이 더 낫지 않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였죠. 그런데 이런 고민의 종지부를 찍어줄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저희 엄마의 사업이에요. 엄마가 하시던 식당 중 메뉴는 모든 음식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나 잡내를 없애기 위해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체인점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무분별하게 체인점을 늘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 믿을 수 있는 직원 몇 명에게만 맡겨 5호점까지만 딱 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하나 둘 아프면서 한 달이 건너 사람들의 손에 가게가 맡겨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라면 늘 한결같은 손맛을 자랑했던 엄마의 가게가 다른 직원들이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날은 맛이 좋고 어떤 날은 잡내가 심하다는 리뷰가 쌓이더군요. 체인을 처음 맡겼던 직원들과 엄마도 사이가 무척 좋으시고 직원들이 엄마와 소통도 잘하셨어요. 식재료 관리나 음식 레시피도 그대로 따라서 만드셨고요. 하지만 그 직원들이 떠나고 다른 직원들이 들어서고 나니 엄마와 소통도 잘 하지 않으시고 엄마가 일러주신 관리법 레시피대로 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귀찮으니까 대충. 그러니 당연히 맛이 예전 같지 않고 들쑥날쑥했던 거죠. 엄마는 결국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제멋대로인 지점에 문을 닫기로 결정하셨어요.
사장인 엄마의 말도 듣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가게를 운영하는 직원들과 입씨름하면서 가게 명성을 망칠 바에야 가게를 닫아버리는 게 낫다고 어려운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엄마가 운영하는 본점과 본점 출신 직원분들께서 관리하는 지점 하나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말썽인 지점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남자친구와도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우리 엄마 가게 말이야? 지점 하나만 놔두고 다 문을 닫을 것 같아. 갑자기 왜 잘 되고 있는 중 아니었어? 사정이 안 좋아? 부도라도 나는 거야? 막 어머님 빚더미에 올라서 집에 빨간 딱지 붙고 그런 거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엄마 나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체인점도 있고 알리기가 쉽지가 않네. 그나마 관리하기 쉬우려고 오전까지만 내고 더 내자는 거 거절한 거였는데 직원들도 바뀌고 그러니까 매출도 영 예전 같지 않은가 봐. 그래도 엄마 혼자 우리한테 손 안 벌리고 먹고 사실 정도는 된다면서 안심하시더라. 내가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손 좀 벌리시면 어때, 안 그래? 난 엄마가 본인 사업 정리하시면서 나한테 그런 거 설명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주더라. 좀 기대셔도 되는데?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랬겠다. 어쨌든 그래서 부도날 정도는 아닌 거다. 어머님 혼자 평생 먹고 사실 정도의 벌이는 여전히 되신다 그거네. 알겠어. 사실 집안 사정이기도 하고 엄마의 일이라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중 몇 개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제가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생길 것도 없었고 크게 기대하거나 떡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지점 문을 닫는 것은 저와 크게 관련이 없는 문제였어요. 저도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치과 의사인데 엄마의 사업이 부도가 나는 것만 아니면 걱정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 정도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남자친구는 다른 생각이었나 봐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날은 저와 데이트도 하다가 많은 둥하더니 급히 헤어졌죠. 그 후 며칠 뒤 남자친구가 연락을 주었어요. 아, 나 지금 집 앞인데 잠깐 나올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갑자기 집 앞에 찾아왔다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렇지 않아도 요새 연락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싶었어. 할 이야기라는 게 뭐야? 나랑 헤어지자는 그런 말 하려는 거야? 혹시 눈치가 빨라서 좋다. 안 그래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맞아. 우리 헤어지자, 현수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서로 양가 부모님 다 보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잖아. 지금 이러는 거 나한테 거의 파혼 통보야? 알아. 갑자기 왜 그래? 혹시 우리 엄마가 가게 몇 개 정리한 것 때문에 그래? 내가 말했잖아. 우리한테 피해오는 거 없다고. 엄마 혼자 먹고 사실 정도는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얘야, 아름아. 그게 문제야. 너희 엄마 혼자 먹고 사실 정도는 되는 거이 내가 너네 집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고 잘 만났다 싶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이야기하고 결혼 추진하려고 했던 거야? 추진했으면 어쩔 뻔했냐? 너네 집 이렇게 하락세 탈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다른 여자랑 결혼 계획 짜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야, 김현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우리 집안 돈 보고 결혼하려고 했다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일이야? 그리고 뭐, 다른 여자 미친다. 내가 아니라 우리 집안 보고 하려던 결혼이었단 말이야. 됐다. 앉아봐. 지금이라도 다른 여자 만나 빌부터. 뭐, 그려드느니 거지 같은 놈아. 뭐, 거지 같은 놈이 너 말고는 여자나 보험 안 들어놓고 있었을까 봐. 근데 너는 대체 사회생으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면 소개팅 주선자가 너 뒤통수를 치고 나한테 꼬리를 치냐고. 혼자서 바른 척은 다 하더니 회사에서는 너도 별거 아닌가 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 말고 이미 양다리로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었다는 거야? 소개팅 주선자가 내 뒤통수를 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선민 선배 말하는 거야? 너 선민 선배랑 바람 피운다고 알고 보니 남자친구 놈은 저 말고도 양다리를 이미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정체가 다른 여자도 아니고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던 직장 선배였던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단둘이 보는 건 어색할 것 같다고 해서 선배와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려던 분까지 넷이서 종종 만나고 어떨 때는 선배랑 셋이서도 놀았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 두 연놈들이 저 몰래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럼 선민 선배 집안이 나보다 더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갈아타겠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말이 안 나오네. 사실 그 직장 선배는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집이 잘 산다고 회사에 소문이 쫙 나 있었던 선배였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 선배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잘 살아와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여유로움이나 온화함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멋지다, 부럽다 오는 느낌이 들곤 했는데 선배는 이상하게 부잣집 딸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은근히 자랑하고 있어 보이려고 자꾸만 과시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혼자 이것저것 떠들고 다녔거든요. 나 이번에 우리 집 공기청정기 바꿨잖아. 새로 나온 모델인데 너무 좋더라. 아유, 바꿀 때 됐지? 가구 가자는 역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꿔줘야 돼. 기분 전환되고 좋다니까.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가전, 가구뿐 아니라 어떤 때는 대놓고 금액 단위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선배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살짝 불편하고 눈치가 보였거든요. 나는 향수, 그것만 써 20ml짜리인데 그거 한 병에 50만 원이거든. 근데 진짜 흉내내는 싸구려들이랑 달라. 찬향도 엄청 좋고 여튼 나는 그거 아니면 쳐다도 안 봐. 남들 다 쓰는 10만 원, 20만 원짜리 향수어. 그런 거 쪽팔려서 어떻게 향수 쓰는 사람도 분명히 그 중에 있을 텐데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니라 자기는 어디 브랜드의 속옷만 입는다. 원피스는 어느 브랜드 상품이 좋아서 자주 구매한다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문제는 선배가 말씀하신 그 향수를 가지고 다니는 건 본 적이 없고 그 브랜드의 원피스도 입고 오신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향수를 맨날 뿌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 선배한테서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맡아보지를 못했거든요. 처음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 정도 돈 쓰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시니 이렇게까지 어필하는 이유가 뭘까 싶기도 했어요. 게다가 솔직히 저희 엄마 덕분에 어릴 적부터 부족한 것 없이 유복하게 자라온 저로서는 선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저렇게 자랑할 만큼 대단한 액수인지 대단한 쇼핑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 그 아니지 않나 싶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도 무시하거나 한 적은 절대 없었어요. 직장 선배인데 당연히 호응하고 반응도 해주고 사회생활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적당히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좋은 게요. 좋은 거다라는 주의로 살아서 회사 내에서 크게 척추는 일도 없었고 선배에게는 도움도 많이 주고 받았죠. 그런데 그런 선배가 저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뒤로는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니 아 이건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기간에 따져보니 그동안 자기 남자친구랑 무슨 데이트했다고 자랑했던 그 시기가 그 남자친구가 제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한꺼번에 두 진상들한테 뒤통수를 아주 쓰게 맞은 거죠. 그래, 선민이 이야기 들어보니 선민이네 집안이 너희 집보다 낫겠더라. 너희 집은 이제 하락세인 것 같고 선민이네 집안은 여전히 자외선은 집안인 것 같더라고. 나도 둘 중 하나를 골라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말이야. 아 당연히 너네 엄마가 아는 그 식당이 계속 잘 되었으면 나도 너랑 했겠지. 파혼 안 하고 근데 나도 내 살 길 찾아야 하지 않겠소? 의사랑 결혼하려면 병원도 차려줘야 하고 말이야. 열쇠가 3개인데 그래도 3개 중에 1개는 해줄 생각하고 만났어야지. 남자친구 놈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선배 집안이 그 정도로 유복하지 않은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뜯어 말리고 싶지 않았죠.
누구 좋으라고요? 양다리나 걸치는 이 양아치 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장가가고 저를 뒤통수 친 선배는 노망난 예비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시댁에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이었으니 제가 미쳤다고 둘을 뜯어 말리겠어요. 오히려 결혼까지 꼭 가라고 빌어줘야죠. 저는 남자친구가 오기로라도 그 선배와 결혼을 굳게 맘먹도록 일부러 질척거리는 척 연기를 했어요. 당신 정말 나랑 타혼하겠다는 거야? 지금 후배한테 남자 소개해 줘 놓고 그것도 직장 후배한테 그래 놓고 그 남자랑 자기가 바람이 났는데 그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단지 그 여자가 잘 사는 집안이라 그래? 잘 사는 거 같더라. 맨날 가구 뭐 샀다. 가전제품 뭐 샀다. 향수는 50만 원짜리만 쓰고 원피스는 명품만 산다고 하니 잘 사는 집안이겠지. 그래서 너 병원이라도 어디 좋은 건물에 차려준대. 내가 차려줄게. 그럼 너 나한테 다시 올래? 뭐 어떻게 차려주게? 내가 지금 당장 여유가 되나 봐에 지금 당장 여유돈으로 차려주고 끝나는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내가 무슨 돈으로 내 병원을 차려주겠어? 요 앞 사거리 새로 올라간 신축 건물 말이야. 서민이가 그 건물 6층에 내 치과 차려주겠다고 약속했어. 거기 위치도 좋고 근처에 치과 하나도 없어서 동네 장사하기 딱 좋겠더라. 사거리 앞에 새로 세운 건물에 내 병원에 차려준다고 했는데 진짜야? 그런 거. 네 말대로라면 선민이네는 앞으로 쭉 잘 살고 있을 텐데. 아, 그럼 내가 쭉 잘 살고 그러지? 꼬락서니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망하게 가는 널 꼬를 이유가 없지 않아.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그만 질척거려. 그러게 엄마가 가게 접는다고 할 때 마일리지 그랬냐 미쳤다고. 내가 망해가는 집안에 장가가서 먹여 살 그냥 있어? 연매출 100억인 처갓집 떡 좀 보면서 적당히 취미로 의사생활하고 골프나 치고 놀러 다니려고 했는데 내 엄마가 사온 말아 먹는 바람에 내게 다 틀어질 뻔했잖아. 보험으로 선민이라도 들어뒀으니 다행이지. 도움도 안 되는 거머리야. 내 인생에서 꺼져. 나는 게 더욱이라도 보면서 병원 차려주면 적당히 돈 버는 신용하면서 평생 한량처럼 사는 게 꿈이니까. 혹시나 선민이한테 접근해서 결혼 파투 낼 생각하지 마. 그럼 진짜로 가만히 앉을 테니까. 남자친구는 제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를 떴어요. 웃음밖에 안 나왔죠. 사실 저희 엄마 사업이 엄청 크게 망한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 놈이 말하던 엄마 덕 보고도 남을 자산 수준이었고요. 지점들이 그렇게 말썽을 피워도 체인을 더 내고 싶다거나 권리금을 받고 파시라는 제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께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거절하시며 정리했던 거였고 엄마는 이미 가게에 밀키트 납품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태였어요. 남자친구 혼자 우리 집 가세가 기울고 있다고 착각하고 섣부르게 행동해 지복을 지가 발로 찬 꼴이었죠. 엄마는 버려둔 돈으로 동네에 이미 준공이 끝나고 임대를 앞두고 있는 건물을 2채널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게 바로 이놈이 눈여겨보고 있던 사거리에 그 건물이었던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나요? 직장 선배가 그만큼 해주실 여력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만 평생 골프나 치고 놀러 다닐 만큼 잘 사는 집안은 아니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빌붙을 생각으로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겠구나 짐작은 되었어요. 어찌 보면 서로에게 빌붙기 위해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는 꼴이 똑같으니 잘 만났다 싶었죠. 엄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엄마, 가게 몇 개 정리한 거. 그걸로 그놈이 우리 집 망하기라도 한 줄 알았나 봐에 내가 엄마 말이고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 말 아꼈던 건데 우리 집 망해가는 거 숨기기라도 한다고 생각했는지. 오늘 전부 다 우불더라. 이놈 소개해준 선배랑 둘이 바람 피우고 있었고 그 선배랑 결혼할 거래. 그런데 엄마 나 하나도 안 슬프고 오히려 웃겨 죽어. 왠지 알아. 그 선배가 이 거지 같은 놈 병원차를 주려고 눈여겨보고 있는 건물이 엄마 건물이란다. 세상 참 얄궂지? 엄마께서는 제가 하도 허심탄회하고 아무렇지 않게 파혼당한 소식을 이야기하니 정말 괜찮은 거냐고 몇 번이나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괜찮다 몇 번이나 안심시켜 드려야 했죠. 엄마는 식장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인성을 알게 되었으니 오히려 하늘이 도운 거라고 다행이라 생각하라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엄마 부탁 하나 있어. 나 저 연놈들 배 아파 죽는 꼴을 좀 보고 싶거든. 부동산에 연락해 줄 수 있어? 혹시나 치과 의사나 의사가 병원 자리? 보려고 왔다고 하면 연락 꼭 좀 달라고 해줘. 그래, 알았어. 내가 부동산에 연락 미리 넣어놔야겠다. 웬 치과 의사가 병원 내려고 매물 보러 왔다고 하면 꼭 연락 달라 할게. 그나저나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우리 딸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너를 만날 자격이 없는 놈이라 하늘이 들어왔다. 정말 당연하지. 나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부동산에서 연락 오면 꼭 알려줘. 부동산에 미리 언제를 해두고 저는 회사에서는 모른 척했어요. 전 남자친구 놈은 아마 제가 자기 협박에 겁이 나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조용히 회사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어디서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만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러던 나중에 선배는 은근슬쩍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남편 직업이 의사라고 넌지시 자랑을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어머, 선배 너무 잘 됐다. 근데 의사면 병원도 저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다 옛말인가요?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아유, 아름씨 말도 마. 병원 건물 알아본 데 있다고 가자는데? 이번에 뭐 신축이라서 임대료 장난 아닐 거야? 그래도 어쩌겠어. 엘사, 남편 그런데 안목이 취했지. 일단 해준다고 하고 다른 건물권을 보거나 해야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좋은데 하는 것도 너무 사친 것 같아서 제 예상대로 선배는 그 건물에 병원 차려줄 능력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전 남자친구에게는 어찌 잘 둘러대고 거짓말로 포장을 했는지 그놈은 깜빡 속아 넘어간 듯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배가 결혼한다더군요. 그런데 자기도 바람 피우던 게 마음에 걸렸는지 차마 저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아름씨, 내가 직장 사람들도 초대하고 싶은데 이번에 하는 데가 야외 시모레딩이라 하객수가 100명밖에 안 돼.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따로 초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직장이 자꾸 협소한 스몰웨딩이라 가족들만 초대하기로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죠. 아, 괜찮아요, 선배. 요새 스몰웨딩은 다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가족들끼리 행사니까 오붓하게 잘하고 오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선배와 제 전 남자친구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허니문 여행도 다녀오고 나더니 바로 건물을 알아보러 간 모양이에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마침 제가 휴무였던 날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길래 다 너무 잘 되었다 싶었죠. 저는 부동산 사장님께 건물 보러 온 사람들을 좀 잡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얼른 건물로 향했어요. 사장님 저 지금 바로 갈 건데 10분쯤 안 걸려요. 그 사람들 천천히 둘러보라고 하시고 10분 정도만 꼭 잡고 계셔주세요. 예, 그럼요. 사모님도 아닌 부탁이신데요. 근데요, 제가 꼭 붙잡고 있지 않아도 아이 사람들 지금 여기서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10분은 훨씬 더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조심히 오세요.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게. 그 두 사람은 그 건물이 마치 벌써부터 자기들 건물이라도 되냐 온갖 셀카와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다고 해요. 실시간으로도 SNS에 글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남편 병원 건물 꾸르는 중 가면서요. 사진 속에는 저희 엄마 건물이 떡하니 찍혀 있었고요. 기도 안 차서 두 연놈들 얼굴 마주보면 어떤 표정들일지 기대하고 건물에 도착했어요. 여전히 그 연놈들은 건물 안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니 부동산 사장님께서 먼저 저를 알아보시고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오셨어요. 금방 오셨네요.
지금 여기 이분들이 병원 자리 알아본다고 한참 보고 계셨어요. 부부라고 하셨죠. 여기 이분은 건물주 따님이세요. 임대인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니 서로 인사대 나누시죠. 부동산 사장님께서 저를 건물주 따님이라 소개하니 그 둘이 저를 쳐다보는데 둘이 아주 찰싹 달라붙어 팔짱까지 끼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부부니까 팔짱이 무슨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그런데 바람 피우던 버릇이 들어 그런지 저와 마주치자마자 화들짝 놀라 팔짱을 갑자기 빼는 게 아니겠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선배는 자기가 제 남자친구와 바람 피워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이게 근데 무슨 소리 RM씨가 이 건물주 따님이라고요. RM씨 어머님이 이 건물 주인이에요. 직장 선배는 어쩔 줄 모르며 어색하게 제게 인사를 건네며 어쩐 일이냐 물어보는데 어색하게 웃으니 못 봐주겠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차버렸던 전 남자친구는 표정은 선배 표정보다 더 가관이었죠. 내가 지금 줄을 잘못 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선배가 보고 있다던 건물이 여기였어요. 아, 요 안목만큼은 인정해 드려야겠네요. 근데 선배, 여기 병원 내줄 여유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괜히 눈만 높아지실 텐데 처음에 작게 시작하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랑은 안 맞죠? RM씨의 크긴 무슨? 아, 내가 언제 여유가 없다고 했어? 아니, 난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 중이라고만 했지? 여기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하자. 선배는 다급하게 계약하자며 제게 다가왔어요. 전 남자친구 놈이 그 모습을 보며 저를 부르더군요. 너희 집 망한 거 아니었어? 아, 어머니 가게 다 접으신다며.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주셔? 우리 엄마가 그냥 싹 다 망한 줄로만 알았나 봐.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 원래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말, 멍청하기만 하면 어떻게 용서를? 해보겠는데 둘이서 내 뒤통수까지 치는 건 너무 괘씸해서 말이야.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내가 귀한 걸음 했어. 여기 병원 내려고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쩌지, 당신들한테는 자리 안 내줄 건데. 아참, 월세 내 형편은 되는 거 맞아? 내가 보고 들은 바로는 전혀 아니던데. 뒤통수 치고 호박씨 까먹으니 주었지. 썩은 동아줄 붙잡기로 한 건 내 놈 선택이니. 그 동아 쪽이라도 줄이라고 열심히 매달려 버티고 살아봐. 너니 동네에서 절대 병원 못 내니까 이 건물만 우리 엄마 건 줄 알아? 혹시 모르지. 내가 다음으로 고르는 건물도 우리 엄마 건물일지. 그럼 마저 잘 보고 가. 그리고 회 선배,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떴어요. 엄마에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라 2채뿐이었지만 건물 올리기 전에 부지를 돌아다니시면서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과 인맥을 쫙 맺어두셨던 덕에 전 남자친구 놈은 이 동네에서 병원 절대 못 차릴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저렴하다면 이 동네가 저렴한 편이었을 텐데 완전 터무니없이 훨씬 더 비싼 다른 동네로 가야지만 병원을 열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엄마 건물 월세도 부담스럽다는 부부가 다른 동네로 간다 한들 그 형편에 월세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남자친구 놈은 그날 이후로 동네 부동산이란 부동산에 전부 퇴짜 맞은 듯 했어요. 그러고 나니 큰일 났다 싶었는지 줄기차게 연락이 오더군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 싹싹 빌면서 직장 선배한테 자기가 잠시 초가 넘했던 거라고 지금이라도 이혼하겠다고요. 아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니, 내가 처음부터 바람 피우려던 건 아니었어. 선민이 그게 돈으로 사람 꼬시려 들었다니까. 정말이야. 그러면서 콕 집어 너보다 자기가 훨씬 더 잘 산다고 얼마나 비교를 했는데 너도 알잖아. 나 어렵게 커서 겨우 치과에서 된 거. 그러다 보니까 돈에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잠시 방황했던 거야. 내가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하면 당장 이혼하고 갈게. 당장 결혼하자고도 안 할게. 우리 왜 연애할 때 좋았잖아. 연애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엄마 나만 믿고 있어? 우리 그래도 꽤 오래 만났잖아.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한 번만 용서가 안 되겠니? 그놈은 문자며 전화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한 번만 만나달라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문자랑 전화만 하더니 나중에는 집 앞으로 찾아오기까지 하더라고요. 너는 양심이 없어. 애초에 나한테 빌부터 살 작정이었다고 내 입으로 다 이야기해놓고 뻔뻔하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해. 딜 붙는 것도 보통 철면피 아니면 못하는 건가 보구나. 너는 내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 난 너랑 수준 안 맞아서 못 만나주겠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그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병원 날짜리 하나 없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전 남자친구 놈을 그렇게 잘라낼 동안 웃긴 건 직장 선배에게도 줄기차게 연락이 왔어요. 선배는 일부러 속이고 만났던 건 아니었다. 너와 헤어지고 얼마 안 가 만난 거고 결혼도 급하게 한 거였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회사에는 제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죠. 회사의 소문이라도 나는 날에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었을 테니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선배. 현수 그놈이 전부 다 얘기했어요. 보험으로 선배까지 만나고 있었던 거라고 선배랑 나랑 놓고 재고 따지다 선배한테 간 거라고 다 얘기했는데 나랑 헤어지고 만난 거라고. 아직까지 거짓말을 하시네요. 정신 못 차렸나 봐요. 선배 남편이나 간수 잘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오라 그러면 선배한테 이혼 서류 내밀고 올 판국이니까. 저는 직장에 소문났네요. 근데 제가 친한 회사 동기한테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 동기가 입이 싸다면 그게 제 잘못은 아닌 거니까요. 어쨌든 저는 소문낼 생각 없어요. 근데 뭐, 세상에 제 생각대로 굴러가던가요? 선배는 제 말에 말문이 막혀서 그냥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저는 됐다며 전화 끊어버렸고요. 그런데 미련하고 불쌍하다고 해야 하나, 선배는 자기 남편이 저한테 다시 올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남편을 못 놓더라고요. 오히려 애절하게 더 매달리고 곁에서 위로하고 챙겨주고 아주 대단한 사랑꾼이었어요. 원래 바람 피우는 인간들은 사랑 타령을 한다더니 그 말이 맞대요. 제 복수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 둘은 영원히 서로에게 지옥이고 후회스러운 선택지로 남아서 서로를 괴롭히겠죠. 전 남자친구는 자기 선택이 잘못되어 선배를 만났던 사실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로또 종이나 마찬가지였던 저를 지 손으로 버려버린 거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절 선택했다면 자기가 그렇게나 원하던 골프나 치고 놀러다니는 한량의 삶을 살 수 있었을 테니 말이에요. 아마 그 탐욕스러운 성정에 한동안은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직장 선배는 회사의 소문이라도 돌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마음 졸이겠죠. 겨우겨우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해 얻어낸 의사 남편도 자기를 떠나가진 않을까 걱정하며 채비해야 할 텐데 시어머니까지 인성이 노답이니 그 둘을 안고 가야 하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는 그 뒤로 집도 이사하고 회사도 퇴직 신청해 버렸어요. 엄마 사업 도와드리려고요. 그때가 되면 입이 가벼운 친구 하나에게만 슬쩍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흘리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파렴치한 것들, 아주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말이에요. 참 세상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뒤통수 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경험해본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어지지가 않고 설마 하던 순간도 많았는데 세상에는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과 엮이시는 일 없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 줄일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